이 정도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것. 이 검찰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옳은소리하는 김성애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을 갖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드디어 소환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최 씨를 불러서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경위 등을 조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2012년 동업자 구호 아무개 씨와 함께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서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22억 원이나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져서 구 씨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고 유죄가 확정됐는데 본인은 공동이사장에서 2014년에 물러났고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2014년 5월에 공동이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본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씨의 책임 면제 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일한 행정원장이 뭡니까? 그 병원의 재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윤석열 장모의 또 다른 사위, 즉 윤석열의 동서죠. 윤석열의 동서인 유아무개 씨가 이 병원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장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심평 변호사가 얘기하기는 검찰의 가족에는 처가, 친가를 포함해서 다 들어간다. 이 검찰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경제신문에서도 현장 보도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 피해자 고소고발인 일동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겁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영장 발급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채권, 의료,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동업을 제한하고 이익이 실현되면 그들만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정대택 씨도 참여를 해서 17년 전 송사에 걸렸을 때는 양재택 검사가 최 씨의 뒷배를 봐줬다는 것이죠. 윤 총장은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에서 10시간 진술을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정 씨가 진정한 사실은 있지만 전부 감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에 갔으면 기록이 남았을 텐데 그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위증했다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340억 원대 위조 잔고증명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안모 씨도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모 씨 얘기는 제가 드린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JTBC에서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요양병원에 함께 투자를 했던 사람을 직접 JTBC가 만났는데 최 씨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 씨였고 사위에게 행정 업무를 맡길 정도로 깊게 관여했다라는 것이고 최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겁니다. 2012년 승은의료재단을 성립할 때 최 씨와 함께 투자를 했던 조모 씨, 이건 또 다른 분이죠.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승은의료재단이 2013년에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건의 부정수급이 일어났는데 주요 투자자였던 조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최 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 씨가 병원의 명목상 운영자는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된다. 저녁 늦게라도 다녀와야 하고 회장님이라고, 장모 회장이라고 그렇게 회장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자가 최 씨를 만나고 오면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건 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투자금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손떼라는 요구까지 했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최 씨가 병원에서 그냥 관여하지 말고 나가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해서 못 빠진다라고 말하고 싸웠다는 것이고 사위인 유모 씨가 행정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도 당연히 최 씨였겠죠. 장모가 앉혀놓은 거 아니겠냐. 병원 내역을 다 보라고 앉혀놓은 것 아닌가 싶다. 뒤에서 다 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 씨가 이사장에 물러난 다음에 투자금이 들어가서 2015년 이사장직을 맡았는데 불과 몇 개월 뒤 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간 다음에 수사가 시작된 것도 너무 웃기는 이야기이고요. 스토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이 들켰고 본인은 사퇴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른 동업자가 이사장이 되니까 수사가 시작되는, 수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부정수급이 드러난 만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작됐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면제각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검사들이 검찰 가족에게 얼마나 편의를 보아줘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씨의 장모, 이 문제로 과연 구속영장이 청구될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법정에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어떤 식으로 공소장이 작성될지를 보는 것, 그리고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원님, 김건희 사건으로 모든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하고 진짜 수사가 되긴 할 것 같냐.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건은 하드 에비던스라고 하죠. 확실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가는 상태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소를 피하기 불가능하고 저는 재판을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정도면 유죄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좀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김건희 씨의 경우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나 특히 기업들의 협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후원금을 냈다라는 것이 재판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기까지 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저 와이프가 전시하는데 돈 좀 들고 오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는 어렵고, 기업이 지금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 윤석열 총장이 시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씨의 건도 그렇고 그 장모님의 건도 그렇고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아 온 이 과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이 살펴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살펴봐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씨 본인이 지은 죄보다 그것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검찰의 문제제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그래서 김건희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 정도를 물고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의 역공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랬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장모님 사건 말씀드린 대로 유죄 확증이 제가 보기엔 있는 상태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두 사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 범죄 혐의를 덮어왔는지라는 과정을 잘 살펴보는 것, 그 과정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검찰의 검찰 가족 감싸주기 문화 자체를 폭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 전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